제가 이제 도연되고 나서 2022년 한 11월쯤에 도정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정 질의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준비했는데, 준비하면서 이제 영상을 시청하고 그 당시에 제가 되게 벅차오르는 감정에 살짝 울컥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많은 의원님들과 김동연 도지사도 그거를 다 기억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 상황이 지금의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시작이 그런 그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이, 그러니까 결국 유령아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호소가 많은 의원님들과 김동연 도지사를 비롯한 많은 집행부들에게 울림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2023년도부터 이런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조금 만들어 나갈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콜센터의 방향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경기도형 베이비박스는 조금 더 다르게 만들어 보자. 라는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빨리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23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담았고,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위기 임산부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출산을 하기 이전에 고민을 해요. 내가 출산을 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이 아이를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하지만 이 아이는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 이런 경우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혹시나 내가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고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안해주는 것들도 필요해요. 그리고 경기도의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위기 임산부 콜센터에서 제공을 하기도 하고, 대부분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자신을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위기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출산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기 임신을 했을 때 먼저 누군가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자 위기 임산부 콜센터를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루에 그럼 몇 건 정도 연락이 오는 거예요? 보통 하루에 전화 오는 건수는 한 20여 건 정도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초기 상담에서 오는 전화이고요. 초기 상담 외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례를 관리를 하려고 하면 보통 한 상담원당 기본적으로 20-30건 이상씩은 계속적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엄마가 가장 키우는 게 가장 좋은데, 네. 그렇지 않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런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해달라고 하면서 상담을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부모님이 모르시는데 친구들한테 안 알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로 전화가 오시고, 그러면 양육과 출산에 대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럼 밝히지 않고 애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그제서야 물어보시죠. 광명 위기 임산부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신한 위기 임산부한테 초점을 좀 맞췄어요. 그래서 내가 위기 임신을 했을 때 여길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루트들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출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경기도에는 정말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경기도에는 아동 일시보호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한 곳이죠. 출생신고 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렵잖아요. 아이가 현재 지금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행정상으로 확인이 어려운 이 아이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유령아기는 얼마나 있는지 명확하게 조사할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유령아기에 대해서는 보호출산제에 관련된 특별법안이 국회를 작년에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시행일이 이제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내가 출산을 할 때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익명으로 출산을 병원에서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고, 근데 익명으로 출산을 해도 출생신고가 바로 될 수 있게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냥 출생신고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출생등록제가 같이 시행이 되거든요. 아기를 낳으면 바로 출생신고가 돼요, 이제는. 병원에서 바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출산을 한 부모가 행정기관에 가서 등록을 해야 했는데, 그게 사라지고 병원에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바로 출생신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태어났다라는 사실이 바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여러 지원을 다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기 임산부 입장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출산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유령 아기의 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2,200여 명 정도라고 보고가 되어졌고요. 그 중에 한 1,040여 명 정도, 한 46% 정도가 베이비박스에서 발견이 대부분 다 됐고, 나머지 아이들은 사망한 경우들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결과들로 저희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만들게 된 계기가 그런 영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었어요. 조금 더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단지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주변에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노래까지 만들게 된 상황들이 생긴 거죠. 이인혜 의원을 통해서 베이비박스 아이들의 실태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도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정책이 통과되기까지 필요한 것은 관심이겠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아가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랬어요. 앞에만 살짝 불러볼게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한중입이 따스했죠. 내 우주는 하나였죠. 떠나지 마요. 제발 날 지켜줘. 나에게 유일한 내 우주가 되어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는 친부에게 보내는 체납 고지서입니다. 이걸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요.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고 계신 친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속을 좀 지켜달라고 제가 이것을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인지청구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인지청구 소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친부가 임신을 한 그 미혼모에게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너의 아이가 맞아 라고 하는 그 청구하는 소송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의 아이가 맞아 그러면 이 친부는 양육비를 이 친모에게 줘야 될 의무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 비용 지원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꺼낸 적이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에 대한 법적 보장이 약할 뿐만 아니라 미혼모가 친부에 대한 인지 청구를 하는 것조차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2021년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에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 미이행자 처벌 강화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초선이지만 제가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선이지만 의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들 상관없이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사실 미안한 부분들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미안한. 왜냐면은 제가 속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더 가족들한테 더 같이 살피고 돌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부탁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엄마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고 또 아내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안함이 가장 크고 그랬을 때 가장 힘듦이 있죠. 그리고 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을 제가 담아갈 수 없다라는 아쉬움도 좀 있고요. 우리 아이도 가장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하는 역할 속에 제가 있는 거잖아요.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는 의원을 왜 해? 물어봤거든요.
다른 엄마들은 아빠가 나가서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엄마는 집에 있어. 그런데 엄마는 왜 맨날 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살아갈 그 미래가 조금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어떤 목소리를 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좀 보람찬 부분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경기도가 더 좋아지게, 경기도에 있는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그리고 경기도민 분들이 아, 내가 참 잘 뽑았다. 이런 마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선택의 후회가 없으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다시 할까요? 라라라라